안녕하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쓰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도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오더입니다. 오늘은요, 이 정말 익숙한 단어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확 끌어올려줄 그런 놀라운 뉘앙스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order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순서나 정돈,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와,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정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오더라는 단어는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스템과 상태를 묘사하는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동과 목적을 설명하는 얼굴이죠. 이 두 가지를 전부 마스터하면 언제 어디서든 오더를 정말 자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더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시스템과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거대한 사회 구조부터 저 작은 기계의 상태까지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표현은 in order입니다. 이건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죠. 자, 예문을 한번 천천히 같이 볼게요. Before starting the presentation, the speaker checked that all the slides were in order. 네,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슬라이드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반대 상황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out of order는요, 무언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규칙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The ATM at the bank lobby was temporarily out of order. 은행 로비의 ATM이 일시적으로 고장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in과 out이라는 이 작은 전치사 하나가 딱 붙으면서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질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와. 자, 이제 이 개념을 사물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확장해 볼게요. 바로 소셜 오더, 그러니까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primary role of government is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ens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정부의 주된 역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셜 오더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도 있어요. Law and order인데요. 이건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그 집행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Voters often prioritize candidates who promise strong law and order policies. 유권자들은 종종 강력한 법과 질서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자들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Ordering Principle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 속에 사실은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뜻해요. 주로 과학이나 철학 지문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보시죠. The scientists sought the underlying ordering principle that governed the chaotic system. 그 과학자는 혼란스러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정렬 원리를 탐구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더의 첫 번째 얼굴, 그러니까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를 쭉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얼굴을 만나볼 차례죠. 여기서는 오더가 어떻게 확 바뀌어서 적극적인 행동과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로 변신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오들 2는 정말 자주 쓰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죠. 자, 예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We must conduct thorough research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market trends. 우리는 시장 동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철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좀 강력한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에요. By order of. 이건 어떤 행동이 그냥 내 선택이 아니라 법원이나 정부 같은 어떤 권위자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냅니다. 예문 한번 보시죠.
The documents were sealed by order of the court until the final ruling. 그 문서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봉인되었다 라는 의미죠. 자, 이제 좀 권위적인 명령에서 벗어나서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상업적인 주문입니다. Place an order.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Customers can place an order for the customized product directly through the website. 네, 고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맞춤형 제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도 order가 쓰입니다. 메일 오더는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멀리서 주문하는 방식을 뜻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Before the internet, mail order was a popular way to purchase goods from distant retailers. 인터넷 이전에 우편 주문은 먼 소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인기 있는 방식이었다입니다. 자, 이번엔 상업적인 맥락에서 잠시 벗어나서 과학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rder of magnitude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냥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보통 10배, 100배 이렇게 자릿수 자체가 다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과학 용어입니다. 이 문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The difference in computing power between the two generations of processors is an order of magnitude. 두 세대 프로세서 간의 컴퓨팅 능력 차이는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오더의 두 가지 얼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들이랑 간단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뉘앙스 차이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예를 들어 오더하고 커맨드는 둘 다 지시를 의미할 수 있지만 커맨드가 훨씬 더 군대식의 강압적인 느낌을 주고요. 반면에 리퀘스트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냥 부탁이죠. 이렇게 오더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반면 다른 단어들은 더 구체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가집니다. 와, 정말 많은 표현들을 살펴봤네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order가 들어간 표현을 만났을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시스템의 상태나 구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행동의 이유나 의도를 설명하는 건가? 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의미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마스터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정말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세련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 하나를 골라서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연습이 완벽을 만드니까요. 감사합니다.